오늘은 포원항에서 연도나 아니면 하홍서 쪽으로 나갈 건데, 낮에 1시 정도가 간조예요. 12시 뭐 50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는 포인트마다 물놀이 하는 시간이 조금 다르니까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배는 11시 정도에 내릴 거예요. 물 도는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물이 잘 움직일 때 바다 물고기들은 반응이 좋으니까 오늘은 그 시간에 낚시를 할 거고요. 아무래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자기들 힘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류의 힘을 타고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반응이 좋기 때문에 타이라바 낚시를 그 시간에 가서 할 생각입니다. 타이는 돔이고 그 돔을 노리기 위해서 그 실리콘 라바가 달려있는, 실리콘도 있고 아닌 것도 있긴 한데, 아무튼 러버를 가지고 돔을 유혹하는, 그리고 바다에 있는 다양한 물고기들을 유혹하는 낚시를 해볼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이게 눈처리가 어색한 게, 요 액정하고 지금 카메라 렌즈하고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데, 근접거리에서 찍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이 가장 잘 움직이는 시기에 낚시를 시작해 볼 생각이고요. 연도나 이쪽에서는 물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입질 해주는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잘 정해져 있어요. 그 포인트들을 빠짐없이 탐사해서 마리스 조과를 올려보는 걸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인데 쪼다이업이 올 거고, 열아마 올 거고, 탁틱이 올 거고, 그리고 아마 배짱님도 오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 친구 율파도 오는데, 오늘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JS 컴퍼니 필드 스텝 팀장님이세요. 김희원 팀장님이라고. 아마 회사에 있는 출장 광고로 돼 있고 나오시겠죠? 네, 아무튼 김희원 팀장님까지 모시고 몇 마리의 조과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법으로 할 수 있는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길게 갈 겁니다. 저 혼자 주저리 모노드라마처럼. 짜잔. 짜잔. 오늘 사용할 로드는 참로드입니다. 참로드 CXT 로드를 사용할 거고요. CXT 6102 로드하고 682 로드. 6102 로드는 참돔 로드 중에 가장 지금 JS 컴퍼니에서 출시하는 로드 중에 가장 부드러운 팁을 가지고 있는 로드고요. 682 로드는 약간 좀 참돔 전용 로드 중에 가장 범용성이 좋은 로드인데, 좀 무거운 타이라바를 운용할 때는 682 로드를 쓸 거고요. 그리고 연날리기 하듯이 타이라바를 멀리 날리고 바닥을 찍고 리트리브 위주 낚시를 할 때는 6102 로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6102 로드에는 라인을 아주 얇게 쓸 거예요. 합사 0.45 사용할 거고, 그리고 682 로드에는 합사 2호 정도를 사용할 거고, 쇼크리더를 라인 파운드에 맞춰가지고 아주 얇게 쓰고 있습니다. 연도 같은 경우에는 걸림이 굉장히 심해요. 생각보다 연안에 가깝긴 한데, 그물, 폐그물도 많고, 바닥이 요철 지역도 생각보다 많고 해서, 약간 두툼한 장비, 약간 헤비하게 쓸 682 로드에다가 타이라바도 약간 무겁게 생각보다. 여바트를 칠 때 오히려 이제 가볍게 좀 쓰고요. 40g짜리 쓰고, 묶은여 주변 할 때는 그렇고, 좀 수심이 깊은 데로 갈 때는 682 로드에다가 60g, 70g, 80g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깊은 수심을 공략하고 물놀이 할 때는 좀 무겁게, 그리고 물놀이 안 하는 지역이나 배를 살살 움직이면서 낚시할 때는 40g의 6102 로드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일단 대부분 원래 그렇게 낚시했었고요. 조과는 그렇게 하니까 좀 좋더라고요. 로드가 빳빳하면은 참돔 입질 잘 못 받게 되는데, 이제 참돔이 이렇게 타이라바가 이렇게 살랑살랑 올라올 때, 낚싯대 팁이 너무 단단하게 되면은 뒤에서 입안에 바늘이 잘 박히지 않기 때문에 따라 들어오면서 탁탁탁탁 입질이 들어올 때 입안에 바늘이 잘 박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부드러운 팁 로드를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스피너 베이트나 크랑크 베이트 낚시할 때, 보면 낚싯대들이 이렇게 글라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부들부들한 낚싯대 사용하는데, 그런 느낌의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릴은 전 대부분 거의 다 고기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채비 회수할 때도 유리하고, 천천히 리트리브 할 때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손에 익어서 조과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 시작을 하면, 확실히 채비 회수가 빠르고, 릴링은 통한 훅셋이 유리한 부분에서는 확실히 고기업이 릴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빠른 릴들, 저는 7.7대1, 7대1, 아무리 낮아도 6.2대1 이상 기업의 릴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따가 그 낚시하면서 채비하고 장비는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 필드로 나갈 겁니다. 짜잔. 아니지. 잠깐만요. 짜자자자잔. 이게 이제 JS 컴퍼니 루어 낚시 스쿨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그냥 제 거 자랑할 거예요. 이거 제 몽하비. 그리고, 트로피. 제 보트예요. 1703 모델이라고 하고요. 구형 모델인데, 엔진은 얼마 전에 바꿨어요. 이게 원래 90마력이었었는데, 이 트로피 모델에서 제일 세기 좋다는 115마력짜리 엔진으로 업그레이드 했고요. 주변에 도움을 준 거센 물살 닉네임 쓴 만수형한테 감사드리고, 지금 이제 플로타는 달려있지 않은데 이따가 플로타 달고서 나갈 거예요. 플로타는 GPS 해도가 들어있는 어탐기 비슷한 거고, 얘는 보시다시피 네, 예쁘네요. 짜잔. 이 배를 타고 오늘 참돔 2자릿수 이상에 도전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배는 다엽이랑 김희원 팀장이랑 탁틱이랑 여랑아가 탈 거고, 저는 아마 친구랑 다른 배를 타고 나갈 거예요. 아마 두 대를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 열심히 한번 낚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홍원항입니다. 자, 짜잔짠. 짜잔짠. 시골의 느낌도 들고 정겨운데 슬로프 사용만 조금만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네요. 이 슬로프 사용에 대해서 요즘 얘기에 말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답답한데, 그래도 조용히 잘 내리면은 계속 잘 쓸 수 있어요. 네. 마찰을 일으키시는 분들은 어민도 똑같고, 레저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마찰을 일으키시던데, 조금 소프트한 마음으로 잘 쓰셨으면 좋겠네요. 자, 뽑히니까 좋네요. 짜잔. 이렇게 화려한 무늬가 피어있는 광어랑 딸기 물고기 참돔을 잡고 싶네요. 따단. 안녕. 저도 같이 입질 왔는데. 그래? 오랜만이야. 트랙 치는 게 너무 이상하다. 작아, 작동이. 한 15cm에서 4자는 좀 안 돼. 진짜요? 야, 정타가 뒤에 뜰채. 4자는 안 돼. 정말 작다. 금붕어 노리셨군요. 자, 축하드립니다. 낚시는 실력이 아니라 네. 낚싯대를 잡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포인트에 대드렸어요. 자, 낚시는 포인트죠. 자, 그만할게요. 정탁이 마스거리 하는 거냐? 몇 자냐? 4자 아니면 그냥 물고기 놔주는 걸로 하자. 좋아? 네, 행복해요. 자, 쭉 저까지 갔다 와야 돼요. 진짜 농담 아니고, 이제 100m 풀어줘야 거기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맞아. 로드는 퍼펙트 커브 참로드. 오케이, CTX.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장님? 로드는 반학스. 됐어요. 로드는 참, CTX. 다음에 억울하시면 반학스 스태프 모였는데 내가 한번 할게요. 첫 누가 했다고? 네? 첫 누가 했다고? 금붕어 잡으셨잖아요. 네. 야, 그거 괜찮아. 안 부러지잖아. 로드는 부러지지 않았어요. 오, 좋아. 사이 된다. 이쪽으로 끌고 가, 쭉 끌고 가. 에이, 쬐깐하네. 에이, 작네요. 쬐깐하네. 내가 잘 샀잖아. 감사합니다. 축하해. 네, 로드는 참로드. 참. 10cm밖에 안 되는데. 참. 682. 자, 좋아요. 참 좋았어. 찍고 있는 거죠? 더블히트. 가면 되겠다. 벌써 올리셨네? 작으니까. 중했구나, 형님이. 내가 어심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잡는 거야. 영상 영 아닌데. 큰일 났다. 끝났다, 같아. 사이즈 어떠실 것 같아요? 작아요. 사이즈는 반학스급. 45 정도. 사이즈는 반학스급 입질. 이거
와, 이거 봐. 일부러 그랬어. 야, 일부러 그랬어. 일부러 그랬어. 일체가. 야, 이런 식으로. 야, 아니, 근데 한번 맞죠? 참돔을 잡는 방법은 리트리버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 드래깅 방식이 있는데 저기 한번 비춰줘. 저기 여기 연도 빨간 땡대 앞에는 전형적으로 드래깅 방식이 잘 먹히는 포인트라서 채비를 살짝 흘려주면 벌컥하고 물고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네. 뭐라고요? 채비를 살살 흘려가지고 가는다고. 드래깅. 자, 지난번에 참돔 스쿨 방송이죠. 참돔 스쿨 방송을 마무리하고, 원래 이제 촬영을 4번이나 나갔어요. 바다에 나갔는데, 제가 저를 찍을 수 없다 보니,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열악하게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 때문에 사라진 경우도 있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가지고, 오늘은 그때는 설명하다가 부족했던 내용, 그러니까, 포인트에다가 직접 레저배를 가지고 갔을 때 배를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왜 그런 포인트에다가 배를 올리고 낚시를 하게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마치 독립영화 같군요. 저 혼자 얘기하고 편집도 제 맘대로 할 거니까. 일단 종이를 2장을 준비를 했어요. 네. 한 장은 옛날 블로그 와니님 블로그에서 가져왔던 등심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하나는 뭐 실제 사례예요. 포인트에 대한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좀 2장을 준비를 했고, 참돔 러버지깅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지루하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제가 봐도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낚시 자체가 하루 종일 낚시를 해야 되고, 뭐 몇 번의 입질을 받을지 확신도 없고, 약간 처음에 이제 돔 이러니까 여성스러운 낚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쏘가리나 비슷하게 몇 마리 잡기가 어렵다 보니 진짜 남성스러운 낚시 뭐냐면 이게 근성과 뭔가 끈기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조과물이 있는 낚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이 가지도 않는 시기에 엄청 뜨겁고 힘든 시기에도 몇 마리씩 참돔을 잡아낼 수 있었어요. 지금도 꼭 참돔을 잡아야 한다고 하면 몇 마리 잡겠다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대부분 포인트가 한정적이긴 한데 어느 정도 정보가 비슷비슷한 포인트에서 어떻게 배를 대고 낚시를 하는지가 중요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낚시를 했고 그래 갈 때마다 그래도 꽝은 없이 몇 마리씩 잡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질이 들어오는 과정이라든지 뭐 리트리브 하는 과정 그리고 그때 챔질하거나 랜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보들이 많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 참돔 포팅 포지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와니님 블로그에 예전에 있었던 글이에요. 수심 등심선에 관련된 건데 등고선하고 등심선 차이 나실 거예요. 뭐냐면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높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요래 올라가지고 이제 해발 고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려지는 걸 보고 등고선이에요. 등고선. 이 등고선인데 이건 이제 말대로 산으로 올라가는 경우고 등심선의 경우 등심선 고기 좋아하시나요? 등심? 네, 등심선의 경우는 수심이 점점 깊어지는 걸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등심선에 대한 내용하고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게 이제 등심선을 3D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전에 만들었으니까 요즘에 아마 더 좋은 자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녹색, 이 파란색 부분이 깊은 자리예요. 딥.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얕은 자리들인데 옆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면 이 깊은 수심, 얕은 수심인데 여기는 이제 예전 자료로는 파란 부분은 4m고 이 약간 붉은색 부분은 쉘로우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포인트들은 이제 이거에다가 이제 10씩 곱해도 사실 비슷해요. 뭐 이제 비율을 곱해가지고 이제 1m에서부터 뭐
10m에서 40m 생각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베스 낚시 할 때는 이 포인트에서 뭐, 이렇게요, 이런데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는 자리라든지, 몇 군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드랍 오프에서 뭐, 물어주고, 뭐, 브레이크 라인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많지만, 바다는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굉장히 큰 건데, 조류가 있어요, 조류. 물의 흐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그, 들물, 날물에 의해서 하루에 몇 번씩 그 굉장히 크게 물이 이제 움직이죠. 몇 번인지는 찾아보세요. 네.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거는. 다들 아실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 설명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쉬운 건 내용은 안 하고, 설명 안 하고. 이게 보면 이제 물이 변해요. 근데 물이 들물, 날물이라고 해서 마치 무슨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지점이 있으면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대기가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참돔이나 이런 낚시를 할 때 이제 주요 포인트들이 이런 자리들이에요. 이런 자리들. 베스나 마찬가지죠. 브레이크 라인을 노리는 건 똑같은데, 이 조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밀어 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닥치겠죠. 이렇게, 이 부분들, 이렇게, 물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반대로 이 방향으로 올 수도 있겠죠. 이 물이 받치는 자리가 참돔이나 이런 낚시할 때 가장 좋은 포인트들이에요. 왜냐면 이제 말대로 조류가 밀고 들어와서 그 속도의 변화도 생기기 때문에 이 조류의 흐름에다 몸을 맡겨서 물고기들이 이동하기도 편하고, 베이트 피쉬도 이런 데서 많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들인데, 이 포인트를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등심선을 보고 수심에 변화되는 층에다가 배를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배를 올리면은 신기하게도 여기다 올리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다 올리면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다 올리면 이렇게 움직여요. 수심층에 따른 물의 속도가 거의 회전하는 형태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일단은 대부분 이제 제 손만 나오겠지만, 얼굴 좀 괜히 한번? 네. 변화가 생기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틀들이 뭉쳐있는 틀들은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배를 이동을 시켜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배 흐름 방향이 이렇게 조류를 타고 이제 어떤 수심층에서 입질을 받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고,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있는 단단한 사면인지, 아니면 떨어지기 시작한 사면인지, 아니면 아예 떨어져가지고 가장 깊은 자리인지, 세 가지를 처음에 먼저 탐사를 할 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얕은 상층부, 브레이크 라인이 되는 부분, 아니면 이제 깊은 부분 세 가지를 탐사를 해보고요. 대부분 이 부분들을 길게 타면서 참돔이 입질이 들어오는 부분을 찾으면, 그 구역을 일단은 플로타상에다가 체크를 해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지도가, 섬이 하나 이렇게 있고, 제가 이렇게 흘리게 되면은, 흘려서 입질받은 지점, 흘리게 됐던 방향이, 트랙 데이터가 플로타상에 남게 되는데, 그 트랙 데이터를 그대로 남겨가지고 그 자리를 계속 반복해서 타게 돼요. 그 정도 이제 대부분 다 잘 하시는 거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숫자가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은, 좀 진하게 써볼까요? 수심이 7m, 9m, 13m, 15m, 한 21m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이게 지금 딱 보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지 알 거예요. 이거 플로타상으로 봐도 약간의 숫자의 변화는 있긴 하지만 봄철에 가장 인기 있는 연도 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자리가 이런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산란장인데 간조 때 배가 이렇게 흘러요. 이 방향으로 흐르면은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경사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배가 흐르면서 점점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수심의 변화가 편한 10m 이렇게 크게 표가 나는 지역에다가 이제 등심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타고 넣었을 때 이렇게 넓은 부분이 될지,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될지, 아니면은 이 경사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될지, 아니면 어떤 수심층이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입질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입질은 들어오는데 그 수심층이 어떤 거냐. 그래서 대부분은 배를 이렇게 폴링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타이라바가 깊은 수심으로 떨어지는 방향으로 배를 댈 때 어느 정도 조과가 확실히 확보가 돼요. 근데
이 좋은 포인트를 그러면 떨어뜨리는 방향으로만 계속 배를 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은 물이 들어올 때도 배를 댈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벽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들어오던 물이 이 벽에 맞으면은 이 수심이 달라지는 층 중에서도 달라지게 되면은 배가 아까는 분명 이렇게 흐르는 경우들이 있었고 근데 여기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배가 들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배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입지를 받은 지점이 이런 지점이라고 하면 이 지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과를 시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배를 이동을 시킬 때 아까 입질 받았던 수심층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뱃머리를 향해서 이동시키는 게 참돔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어초 같은 경우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어초가 이렇게 딱 있어요. 이게 어초면은 이 어초를 이렇게도 타고 이렇게도 타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참돔 경우에는 이 주변에도 이동할 수 있어요.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어종이라서 핫 포지션 만약에 내가 물어주는 구간이 이 정도였다면은 이 네모 구간을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로 하루 종일 타다 보면은 그 찰나의 순간에 분명히 몇 마리 입질을 받을 수 있는 게 참돔 낚시이고 지금 이제 보트를 대는 방법과 공략 방법을 설명을 한 겁니다. 보트는 약간 좀 회사별로 좀 특징이 있어요. 트로피 보트 제가 타는 경우에는 뱃머리 이렇게 향해 있으면은 이 방향으로 배가 흘러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친구 열파배 같은 경우에는 배를 이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흘러가는데 트로피 보트는 이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다른 트로피 보트를 탔을 때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제 기울어져 가는 걸 보니까 회사별로 분명히 성향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았고 본인의 배가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는지를 빨리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런 등심선에 맞춰가지고 입질 들어오는 수심층 그리고 물의 흐름에 따라서 입질 들어오는 구간 이걸 파악을 해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 일정량 이상의 손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다시 이제 필드에서 플로터하고 플로터하고 필드 주변의 분위기를 제가 같이 설명해 드리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게 이 정도만 알아도 개인배 끌고 산란기라든지 아니면 한창 유어선들이 모여있는 포인트에 가서 꽝 치진 않아요. 그 유어선들이 왜 그렇게 배를 대는지 나중에 굳이 잡고 있을 때 괜히 옆에 가가지고선 욕먹을 행동이죠. 괜히 배 옆에 바로 대가지고 보트 사고의 위험이 날 정도로 이런 배 대는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포인트가 어땠는지 한번 트랙이 어땠는지 한번 쭉 들어간다 보트가 나간 다음에 한번 따라서 흘려보면은 아니면 엔진을 켜고 바닥층에 있는 거를 어탐으로 보고 플로터 상태를 한번 보면은 이런 지역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음번에 그 자리에서 낚시를 하시면 돼요. 그런 비슷한 지역에서 확실히 물어주는 자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용섬 그리고 연도 그리고 화사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잡는 존들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존들을 몇 번 탐사를 통해서 빨리 찾으시면은 아마도 참돔 다른 어종에 비해서 확실히 손맛이 매력적이죠. 그러니까 손맛이 없다는 분들도 있던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보면 참돔 조과가 영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광어랑 참돔이랑 비교하면은 동일한 사이즈면 참돔이 훨씬 손맛이 좋죠. 광어 같은 경우에 손맛이 좀 다른 거고 이렇게 팍팍팍 떠는 느낌인 거고 드랙을 쭉 채고 나가는 느낌은 참돔이 굉장히 좋은데 확실히 그래서 좀 중독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잡기가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데이터가 있는 선장님들의 배를 타고 이런 정보를 조금씩 듣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비너스 마린 개인 추천하는 바이고요. 그 배는 솔직히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선수가 좋아요. 같이 타시는 선원들? 약간 표현이 자기 돈 내고 타셨는데 선원이라고 말하기 웃긴데 그 배에 진짜 소위 말하는 사자 같은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배우 타고 낚시하다 보면 배울 게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 배 타면서 이제 욕도 먹어가면서 이제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과를 만들어내고 어느 정도 이제 실전 경험을 제 배를 타고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강의를 드리는 거고요.
조만간에 이제 이걸 누가 다시 찍어줄 사람이 있으면은 저도 이렇게 마치 모노드라마 같은 형태의 스쿨 말고 조금 더 좋은 형태의 스쿨 방송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 제가 한번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급히 만들어진, 나름 그래도 준비는 하긴 했지만 이 생방송처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말씀 꼭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또 다른 거 정도도 찍을 거예요. 카약도 있고 갯바위 우럭광어 낚시 농어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선상 농어, 갑오징어, 쭈꾸미, 쏘가리 등등 여러 가지를 찍을 건데 나름대로 많은 공유를 할 테니까 일단은 많은 호응과 그리고 또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험이나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 스쿨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돔 러버짐이었습니다. 저는 몽이었고요. 짜잔.